내 부동산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편입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로 평가될지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잘 받아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고 현금 청산자들은 청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종전자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종전자산 평가를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종전자산 평가를 앞두고 있고 어떻게 하면 평가 금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소규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규모가 작은 사업구역에서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속도를 높인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정비사업 시행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보통 조합 설립을 하고 건축심의까지 받은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가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들 소유 물건에 비해서 내 물건이 얼마나 우세하고 열세한지 여부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부동산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편입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 경우입니다. 보통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건물들은 지은 지 오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과 같은 공사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비교적 최근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비 내역, 공사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종전자산 평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평가 대상 건물에 사람이 없다면 외부만 보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최근에 내 건물의 인테리어를 진행했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건물 내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감정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지만 관리가 잘 된 경우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해당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고 해당 건물이 신축된 이후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감소된 것을 반영하는 절차인 감가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가수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 것만 기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고 건물을 신축한 이후 실제로 지나간 시간에 비해서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면 그러한 점을 반영해서 감가수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관찰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동안 관리를 잘하셨다면 이러한 부분이 관찰감가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할 때 최대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 조합에서 먼저 현장 조사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현장 조사에 꼭 참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지만 감정평가사는 하루에 적어도 수십 개의 부동산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밀하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부동산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부분이 좋은지 감정평가사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니까요. 처음 감정을 받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금액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본인 소유 부동산이 저평가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조합 측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법한 종전자산 감정 결과를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해당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조합원의 재평가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재평가를 거부한다면 이제부터는 기존 감정 결과에 수긍을 하고 계속 사업에 참여할지 아니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자가 된 다음 매도 청구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계시다가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심지어 법원 감정 결과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한번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면 대부분 해당 감정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전부터 대응을 하셔야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청산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사용해도 좋을 방법이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란 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사건 처리 경험도 풍부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